인간의 행복과 교육.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을 구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려는 것도 모두 더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비싼 학비를 감당하며 자식의 뒷바라지를 하는 이유 역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행복은 모든 사람이 바라는 가장 보편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헌법에도 국민의 행복 추구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해마다 발표되는 국가별 행복지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감은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행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연 적이 있습니다. 각 세대를 대표하는 패널들이 모여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놓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외국계 기업에서 억대 연봉을 받다가 벤처기업을 직접 창업한 20대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 대신 자기만의 길을 선택했고 그 과정 속에서 성공과 함께 행복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을 그만두고 3년간 1만 권이 넘는 책을 읽은 뒤 작가가 된 30대는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니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왔다고 말했습니다. 450대를 대표한 한 대학 교수는 가정과 직장에서 맺는 일상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들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었고 행복할 자격이 충분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자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젊은 세대가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동안 가족 역시 행복했는가? 또 관계 속의 행복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도 과연 가능한가? 이에 대해 패널들은 확신에 찬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결국 행복은 각자의 경험과 관점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뿐이라는 데서 토론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처럼 행복은 사람마다 다르게 정의됩니다. 어쩌면 행복은 실체 없는 무지개처럼 붙잡기 어려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늘 행복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만큼 행복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본질적인 관심사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행복을 에우다이모니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있어야 할 곳에서 잘 있음입니다. 다시 말해,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 후회가 크지 않고 미래를 생각할 때 불안하지 않으며 지금의 삶이 비교적 만족스러운 상태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성취와 스스로에 대한 만족이 뒤따를 때 행복은 가능해집니다. 한 심리학자는 행복을 설명하기 위해 자아를 삼각형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행복을 이루기 위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바로 욕구, 능력, 그리고 당위입니다. 첫 번째는 욕구입니다. 욕구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진짜 욕구를 알 때 비로소 지속적인 동기와 에너지를 얻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능력입니다. 능력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과대평가하면 실패로 이어지기 쉽고 과소평가하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 당위입니다. 이는 내가 처한 사회적 환경적 조건, 즉 상황에 대한 평가입니다. 욕구와 능력이 충분해도 기회와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행복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이 세 요소는 다르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욕구는
내가 되고 싶은 자아이고 능력은 지금의 나, 현재의 자아입니다. 그리고 상황은 남들이 바라보는 나의 자아입니다. 이 심리학자는 이 구조를 자아의 삼각형, 영어로 트라이앵걸 오브 셀프라고 불렀습니다. 욕구와 능력, 상황이 조화를 이루는 사람은 균형 잡힌 자아를 가진 행복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어느 하나라도 결핍되면 자아의 삼각형은 기울어지고 삶의 불균형은 불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의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부모의 기대나 사회적 통념에 따라 진로를 선택하며 자신의 진짜 욕구를 억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충분히 탐색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로 인해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방황하는 모습도 적지 않게 보입니다. 세계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유대인의 교육은 이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들은 모든 학생이 각자의 분야에서 1등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비교가 아니라 강점의 개발에 교육에 초점을 둡니다. 이제 우리의 교육도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교육은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에 개인을 맞추는데 치중해왔습니다. 이는 자아의 삼각형 가운데 당위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교육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교육은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이 능력을 어디에서 어떻게 펼칠 수 있는가? 능력뿐 아니라 성품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도 함께 기르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건강함이 함께 자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것이 교육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방향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영세였습니다. 이영세 양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교 경제학 박사, 대구사이버대학교 총장, 한국원격대학교 이사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역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